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은 출국 금지, 또 신상 공개, 또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그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누구보다 애쓴 분이죠.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이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 본회의에서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제 양육비 이행법의 그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련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개정된 법안은 불이행 시에 양육비 지급 불이행했을 때 규제하는 법안이거든요.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지고 또 피해 아동이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크게는 일단은 잘못되어 있는 사회 인식과 규범도 바르게 잡힐 건데요. 특히 그 형사처벌 법안이 도입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동 생존권을 해치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모두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동안 해도 너무 했었죠. 사실 그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로 방임했던 그런 무책임한 그 행태였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냥 뭐 확 바뀌었나 봐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없었던 법안이 이제 드디어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없었던 상태인 것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제 확보를 이제 법을 통해서 가능해졌으니까 그 소송이 이제 많아질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 확보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소송을 해도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이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지치고 또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해 나갈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갑자기 좀 떠오르는 하나가 네네. 양육비를 좀 낼 수 있는 그 아빠 입장에서 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돈 한 푼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네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명의를 좀 돌린 다음에 나는 지금 돈이 한 푼 없다. 지금 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 이러면은 그만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보가 안 돼 있었었는데 이제 모두가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따지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분명하게 이제 고의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이제 가정법원에서도 면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자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그 마련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근데 그리고 대표님. 기존에는 그 감치 제도라고 있었잖아요.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제재 수단으로 감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양육비 지급 의무, 그러니까 지급을 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어긴 이행 의무자한테 법원이 최대 30일 내 하나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유명무실했었죠. 그 감치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해소가 되어야 이제 새로운 개정 법안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나 이제 정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정 법안이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불이행했을 때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감치 명령을 받는 그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감치 제도가 그 경찰의 출동의 의무가 없었을 정도로 이게 민사로만 다루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형사처벌이 도입되면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지금 이 그 테이블 위에는 올라와 있어요. 네, 주소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주소지 확보마저도 양육자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보통 그 이 양육비의 의무를 저버리려고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위장 전입이라는 것을 그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 수사기관에서도 이 위장 전입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적극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먼저 그 긴급 그 지원 그 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돌려받는 대지급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대지급제가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아동 양육 수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상태로 이제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 부모 책임을 강화시킨 이번 법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동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대지급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저희가 계속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급 한시적 긴급 제도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개월간 지급을 하고 또 이제 비상 상태일 경우에는 3개월이 연장돼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도 저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난 20대 국회 때 통과가 된 법안이고요. 올 6월, 그러니까 내년 2021년 6월 1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네. 좀 이런 제도가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 말씀해 주시죠. 가장 걱정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운전면허 역시도 감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감치 제도에서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장 전입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 주소지를 확보가 안 되면 그 공시송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감치는 그걸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짧게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뭐 피해를 보고 있고 상당히 혼자 지금 고통 속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으세요?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또 이런 거를 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 지금 다 탈탈 털어봐라. 나 돈 한 푼 없다. 나 지금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그리고 나 운전면허도 나 이거 생계형으로 지금 나 이 차가 없으면은 나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이것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피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또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법안을 만든 모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양육비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또 가장 또 애써주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 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에 가장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예. 네네. 아무튼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우리 애기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또 법안 또 발의가 돼서 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아무튼 뭐 계속 좀 고생해 주셔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였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선악역 사거리부터 갑니다. 차주환 통신원. 네. 먼저 비루대로가 옥골 사거리에서 길마산 사거리까지는 양방향 정상 투통을 보이고 있으나 길마산 사거리에서 선악역 사거리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 선악역 사거리에서 공단 입구 3거리 약 500m 구간에서 지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농공단 입구 사거리를 어렵지 않게 지난 차량들이 큰방죽 사거리를 가까이 차 간격을 좁혀 지나고 도림 사거리나 시흥시 방면으로는 정상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는 소림 사거리 신호 한 번이 부족한 모습이고 도림고 사거리에서 큰방죽 사거리 역시 신호 2번 이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큰방죽 사거리를 지나면서 선악역 사거리까지는 비교적 정상 소통을 보이고 있으며 교차하는 경원대로는 문학경기장 정문에서 선악역 사거리 20km 내로 지나고 선악역 지하차도 입구에서 신연수역 사거리까지는 일찍부터 밀려 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선악역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복 사거리 가겠습니다. 양순성 통신원. 네, 금일 신복 사거리 주변 교통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먼저 길조로가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신트리공원 사거리 지나 신복 사거리나 삼산체육관 사거리 제시를 지날 수 있고 중동 나들목 진입 반대만 짧게 신호대기로 밀려 있고요. 반대만 삼산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복 사거리 지나 신트리공원 사거리나 부평구청 사거리까지는 제신호에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장제로도 부흥 5골에서 신복 사거리나 갈삼 사거리나 삼산 사거리 양방향으로도 출근 차량들은 늘고는 있지만 각 교차로 제신호에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복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Yeah. TVM. Come on. 출발로 사고는 안 돼요. 급제도 no. 에너지를 아껴요. 행복 드라이브 함께 해요. TVM. Yeah. 한국 교통방송. 윤성의 기자의 뉴스 Y. 자, 뉴스와이 윤성희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에 하루에 최대 1,200명,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또 내다보고 있죠. 네, 방역 당국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에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28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확진자 한 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확산세가 계속돼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산해 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가족 및 지인 모임, 또 이제 직장, 또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최근 코로나 확산 양상을 보면 주요한 몇 개의 감염원을 통한 집단 발병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해 일상 상황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62명으로 증가했고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 타운에서 노래교실 그리고 수원시 요양원으로 이어지는 감염고리에서 누적 확진자가 2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어났고 포천시 기대원에서 34명, 시흥시 요양원에서 18명 등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경로도 연령대에 따라서 활동 장소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그 주요 감염 그 경로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60세 이상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감염이 2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가족과 지인 모임, 의료기관, 일반 음식점과 카페, 직장 순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20, 30대 그리고 40, 50대 연령군에서는 가족과 지인 모임이 각각 16%,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직장, 체육, 여가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20, 30대의 경우 군부대 내에서 집단 감염된 사열에도 10.7%를 차지했습니다. 네. 19세 미만에서는 가족과 지인 모임에서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시설, 체육, 여가시설, 종교활동, 의료기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그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서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네, 최근 일주일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일평균 219명꼴로 발생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주인 22.9%보다 크게 상승한 것인데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12월 초 90명대에서 현재 200명에 근접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로 사망하거나 사후 확정된 사망자는 총 3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2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70대에서 7명, 60대에서 4명, 50대에서 1명 순이었습니다. 그 고령 환자가 증가를 하고 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국내 병상 부족 문제가 이제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총 541개 가운데 48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데요. 수도권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중환자 치료병상은 서울 5개, 인천 3개 등 8개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도 2일 이상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5명, 서울 59명, 인천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194명은 병원 입원을 해야 하고 24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다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지난 13일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내년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과 관련해서 그 어제 그 정은경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죠. 네, 정은경 본부장은 백신 허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럽연합의 임상 허가 과정과 세계보건기구의 검증 과정 등을 검토하고 있고 백신 도입 시 즉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현재 공급 시기 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돼 그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들 만들고 있는 백신, 이 백신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와이 윤성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좀 가장 먼저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성능 좋은 걸로. 자, 저는 2부 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해초를고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침대 협찬,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인천대로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아암대로 낙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량들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희 캐스터.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해가 뜨면서 고속도로 위로는 출근하는 차량들로 분주한 모습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 부근부터 신월 구간 3km 정체되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